북한에서 올 만한 물건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남북경협했던 것 중에서 유망한 상품 중에 하나가 김치였어요. 김치. 북한의 고냉지 그에서 하는, 그래서 거의 한 1억 불어치가 내려왔었대요. 자, 그러면은 구 박사님께서 하시게 되면서 비즈니스 하겠다. 그럼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 하겠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갖다 파시겠어요? 국내 거를 이제 한다. 저는 이 레저와 관련, 우리가 국내에서는 그 아웃도어 시장이라 그러는데 이 아웃도어와 관련되는 시장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매주 지리산 가거든요. 남북 정주의 신민입니다. 대박. 그건 뭐죠?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그 남쪽과 북쪽을 다 이제 다녀 보신 분이 로저 세퍼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의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은 북쪽은 기본적으로 이 등산 문화가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교류가 일어나면은 등산 문화, 즉 등산 행위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 물론 이제 소득 수준에 이제 따라서도 이제 레저와 아웃도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남한 사람을 북한으로 데리고 와서 가이드한다. 이런 그것도 있지만 서서히 경제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이제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레저 아웃도어 쪽이라고 본다면은 그쪽에 관련된 용품들, 의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다못해 우리 등산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꼭 이 등산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그런 쪽 가능할 거로 보여요. 발바닥 신발. 이거는 무역 잘 모르시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건강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자, 회장님께서 북한에 가서 하고 이제 싶은 그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아웃도어 그런 거하고 이제 관련되는데, 제가 지금 남한에서 삼남길, 뭐 영남길, 뭐 의족길 이런 거 두분 이제 주로 놀자. 아니 즐기고 투자, 놀자가 아니라 투자 하는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즐기는 데서 모든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 분들이 이렇게 좀 경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뭔가 생산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니 처음부터 놀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삼남길 걷듯이 북한에도 의죽길하고 경운길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그쪽 길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돼야 되지만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주위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게 되거든요. 근데 살 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생산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음식이나 이런 식품의 그 여러 가지 그 장비들 이런 그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외국 사람도 또 다니니까 결국 지역 경제의 그 파급 효과를 그 퍼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할 것이다. 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음번 의죽길을 걷잖아요. 네. 그럼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길은 이제 저희가 걷습니다. 이제 그 중간중간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걸어서, 이제 물론 한 번은 아니고 띄엄띄엄이 있지만요. 그러면 우리 그거 이렇게 그 남북 경협 되면 우리 그거 사업화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직함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그 백두대간 뭐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사장이 된다면 남쪽 이 지리산 중산부터 시작해서 이쪽 올라가면 이제 설악산을 거쳐서 금강산을 거쳐서 백두산까지 이 전체가 한 1,400km 되는데, 이 종주 코스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개방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디서 잠을 자야 될 것인가 하는 숙소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남한 쪽에 이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그 과거의 지방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한계령, 구룡령, 뭐 그 진부령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의 상당 부분은 터널이 뚫혀졌어요. 그러니까 터널이 뚫혀졌기 때문에 지방도로 그 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예를 제가 과거에 가봤던 도로 중에는 예를 중령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의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근데 각각 이 명을 넘어가는 곳에는 과거에 다 휴게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휴게소가 거의 폐쇄 상태로 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피소로 만들어요. 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자연 훼손하지 않고 어차피 사람들이 걸어서 이렇게 잠깐만. 백두대간 가기 이거 위해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알리는 거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한반도를 살리는 길이고 아, 우리 너무 애국적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곳곳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4,300km 되는 이런 이제 롱 트레이에도 중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주막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주막을. 그 주막을 자는 그 공간을 이미 우리는 이령 중심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그러니까 있기 주막 때문에 사업 그래. 주막 주목 사업. 사고 나 거기 가서 주목 아, 주목. 주목 아니야 그럼 주부가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백두대간 중심으로 이제 산 쪽에 비즈니스 사업하고 우리는 그냥 평지길 해서 사업할게. 좋습니다. 아, 여기는 그 그때 살려주는데. 백두대간을 다 걸으셨고 저희는 저 그 삼남길 걸었고 이제 영남길을 걸었고 그다음에 이제 의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옆에 산길, 평지길 다 되네. 아, 좋습니다. 난 이 질문할 때 북한에서 무엇을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답들이 전혀 그리고 해안길도 있어요. 아, 해안길. 해안길도 요즘 맞아, 우리나라 그 동해안, 남해안, 뭐 서해안 다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갯길 그런 것도 좋고. 우린 주로 걷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걷는 게 우리 조상들이 사실은 평소 했던 그렇죠, 그렇죠. 예, 한양까지 뭐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보기 위해서도 갔고 또 여러 가지 생업을 하기 위해서 다 넘나들었던 이제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근데 기억나세요? 저기 조선시대 때는 길을 제대로 안 만들었대요. 일부러. 군사적인 그리고 목적. 군사적인 목적. 그리고 강이 있으면 다리도 안 났대요. 근데 다리 낮으면 이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외적이 올 때는 이게 문제가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SOC 투자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그랬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가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 사업을 한다. 저는 거기다 공장을 지어놓고서 위탁 가공 생산하는 거. 옛날에 그 구미, 뭐 구로 이런 데서 그 우리가 그 섬유 그런 것들을 한번 북한에서 위탁 가공 생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환경 오염 물질을 그쪽에 수출하는 거죠? 아니요. 환경 물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염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염색이 이제 환경도 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고 이제 그 환경 오염 좀 덜 돼 있고 물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염색 기술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예요. 근데 그 세계 최고의 염색 기술하고 아직 그 북한의 이제 세계 최고의 그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 합치면은 한국의 패션 산업이나 의류 산업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염색이 진짜로 그 환경 오염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남한 사람이 북한 가서 사업하는 거, 북한 사람이 남한 와서 사업하는 거 이제 했어요. 그러면 사실 남북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또 이제 중요한 나라가 있죠. 참여해야 되는 나라, 미국이죠. 현재 그 미국이 맡고 있는 남북 경협을 미국이 맡고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남북 경협이 되면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할 나라도 과연 실제적으로는 미국이긴 해요.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서 할 만한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미사일 아. 거기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어쩌면 부동산 아니죠. 저는 미국 미사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미사일을 팔 때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대결일 때 미사일 파는 거잖아요. 아니, 양쪽으로 팔 수 있죠. 양쪽으로? 남한에서 팔고 북한에서 팔고. 그렇죠. 똑똑하네. 그렇죠. 그리고 미사일 만들더라도 이제 성능이 똑같다면 이제 비용을 적게 들여서 미사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저 힘이 이제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 미사일 그런 공장을 북한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사일이 북한에 판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미사일 공장을 미국이 인수해서 거기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파는 거예요. 이란에 팔고 뭐 중국에 팔고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상당히 괜찮네요. 그러면은 남한도 북한에 전차 공장을 만들 수도 있겠네. 그래갖고 지난번에 우리 핀란드에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거 상당히 괜찮네. 북한이 그러면 구 박사님 생각은 그럼 군수산업 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 지역에 간다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하는 부분,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겠지만 실제 지금 산업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뭔가 자본을 뭐 이 어떤 시설이나 뭐 이걸 안 해도 자본만 갖고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리조트 같은 이제 그런 걸 한다든지 뭐 관광적인 이제 그런 측면 충분히 그쪽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다른 용도로 쓰니까 우리가 비난을 하지만 이게 이제 평화 체제로 가면 똑같은 기술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지금 해킹 기술이 지금 뭐 세계 최고다 어쩌다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해킹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그 북한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선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다른 좋은 뭐.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북한 가면 뭐 이제 위탁 가공이니 뭐니 막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북한이 잘하고 있는 거, 그거를 중심으로 더 디벨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아까 그 김장법 사님의 아이디어는 트럼프한테 얘기해야겠다. 북한의 미사일 공장을 인수해서 부수지 말고.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M&A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또 북한 사람, 미국 사람 중에서 또 특이한 아이디어네. 짐 로저스. 북한에 가서 피자 사업 하겠다고 그러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 로저스를 사는 사람이 상당히 그 북한에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피자? 꼭 피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피자, 맥도날드 같은 어쨌든 지금 그 서양 문화가 왜 배격이 돼서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이제 내용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맛을 바꿔야지 이제 지속적으로 수요가 생기니까. 옛날 사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이 이제 그 들어왔을 때 그런 그 패스트푸드로 이렇게 많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밀가루 음식 우리가 안 먹다가 이제 막 그쪽으로 바뀐 것도 다 그런 그 이유 때문인데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자원을 좀 히스토리가 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 관광지를 열면은 남한의 관광지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럼 북한에서 유망한 관광지가 뭐가 있을까? 우리 이제 걸어가려면 아니면 백두대간 걸어가려면. 근데 이제 이 북한 여행 책에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 중심, 그리고 평양의 이제 북서쪽, 평양의 이제 남서쪽, 또 이제 함경도 쪽, 뭐 강원도 쪽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북한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간다라는 거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만 이제 하여튼 보면 하여튼 묘향산, 그렇죠? 이게 평양 그 북도 남도 이제 이쪽 자강도 있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 묘향산이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그 단군 설화에서 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산이 묘향산이고 지금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설이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포인트도 있고, 또 이 황해도 쪽에 보면 이제 구월산, 그리고 저 함경도 쪽에 보면은 그 저기 무슨 산이더라? 이게 칠보산, 등등. 그리고 또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 이제 가본 사람들 말에 하면 개마고원이 또 굉장히 또 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두산 가려면 이제 들러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함경 남도 북도 있는데 거기 청진 부근인데 거기 해안이 정말 좋다는데요. 그래서 이 독일 저자에 의하면 그 프랑스 남쪽에 리비에라 해안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견줄 정도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심인가 하는 그쪽. 아니 거기는 원산 쪽이고 남쪽이고 여기는 저 북쪽에 함경 북도 쪽.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거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평양에 가면 내리 사격장이라고 있대요. 내리 사격장? 그래서 이제 총을 갖고 이제 그 표적물을 쏘는 건데 그 중에 살아있는 닭하고 꽁도 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꽁을 총으로 쏘는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맞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가 집으로 갖고 갈 수 있대요. 근데 저 쏠 때마다 이제 50센트 유로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걸 내는데 이거 할 때는 5유로를 내야 된대요. 그리고 10번 쏘는 10번 다 맞으면 경품도 있대요.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예를 거를 들면 이제 쏜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엽기적인 포인트는 살아있는 닭과 꽁을 쏜다라는 그런 포인트인데 하여튼 독특한 아이템을 어쨌든 뭐 개발한 것 같아. 네, 나중에 되면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하긴 뭐 스페인에서도 투구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네네네. 저는 버킷리스트 1번에 올라가 있기도 한데요. 백두대간. 그렇죠. 그냥 진구령, 백두대간. 진구령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이 DMZ를 넘어서 근데 금강산을 지나서 지금 매운산을 남한의 지나서 백두대간은 다 하셨죠? 뭐 중간 좀 비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개마공을 지나서 실제 백두산 이제 정상까지 그 대간 줄기를 타고 이제 야영을 해가면서 이렇게 아마 한 3, 40일 정도 잡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물론 식량을 조달하는 문제가 있긴 하겠죠. 하여튼 그렇게 걸어서 가고 싶은데 살아생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체력을 유지해야